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미크론 XBB 변이체가 처음으로 감지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체는 300종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 XBB 변이의 경우 면역 회피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였습니다. XBB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를 다시 확산시킨 변이로 한국 등 27개국에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대변인은 XBB의 첫 번째 감염자는 지역 전파자로서 서부 누사 뜬가라에 여행을 다녀 29세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기침, 콧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9월 26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으며 이후 10월 3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부는 XBB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에 따라 10명의 밀접 접촉자들을 추적하여 검사하였지만 10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보건센터의 박사는 XBB가 이전 감염에 의한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지만 T세포의 면역 반응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초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 군중 피하기, 손 씻기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시 검사를 받을 것을 호소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니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즉시 접종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회사 더조는 아체주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더존 관계자는 아체주 뜨가군 지역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 전체 용량은 80메가와트이며 이 중 10메가와트를 우선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은 총 미화 2억 4천만 불이며 이 중 계약금이 3천만 불이고 인도네시아 정부 및 아체주 뜨가군의 예산을 통해 결제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뜨가군 지역은 아체주의 수도인 반다 아체시에서 316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평균 해발 1500m입니다. 뜨가군은 농업지역이며 뜨가군 시장은 주변 생태계가 손상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조는 대한민국의 건설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널리 전파하고자 201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아체주의 22개 군 중에 뜨가군을 포함하여 자야, 뜬가라, 사미양, 가요루에스 군 등의 5개 군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가 지난 2022년 2월에서 3월까지 아체 특별자치주 5개 군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부지에 현장 조사를 하면서 본 사업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아체주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더존 기업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급성 신장 손상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한 제약회사 2곳에 대해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일부 실업 기반 약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141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원인으로 에틸렌 글리콜 및 디에틸렌 글리콜이 의심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2개 주에서 총 241명의 급성 신장 손상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99명에서 133명으로 다시 14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대부분이 5세 미만 아동입니다. 보건부는 사망한 아동의 집에서 106종류의 실업 제품들을 수거하여 조사하였으며 그중 26개의 의약품을 테스트한 결과 5개의 실업 제품에서 과도한 수준의 에틸렌 글리콜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경찰과 협력하여 이 제품들을 제조한 2회사의 과실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회사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건부는 어린이 급성 신장 손상 사망과 관련하여 감비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소아과 전문가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급성 신부전 치료제를 공급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오플로우는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에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의 의료유통 전문기업 PNS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에 대해 5년간 약 453억 원 규모의 복전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이오 패치 품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허가로 이오플로우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이오 패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오 패치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211개의 의료기기 대리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국제당뇨병 연맹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에서 79세 성인 당뇨 인구가 1900만 명에 달해 중국, 인도, 파키스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당뇨 인구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성인 당뇨 발병률은 10.8%에 달하고 이에 더해 당뇨 미진단율은 73.7%에 달해 이를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당뇨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뇨는 인도네시아의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수출액은 역대 사상치인 2,800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양투자부 장관은 정부가 국내 사업을 높이기 위해 구리, 보크사이트 및 주석과 같은 상품을 원자재 형태로 수출을 금지하고
제품의 형태로 수출할 수 있는 일명 다운스트림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3천억 달러의 수출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로 상승된 에너지 및 광물 상품 가격으로 인도네시아는 1년 이상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탐유, 정제 주석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니켈, 철강, 구리, 고무 및 기타 자원의 주요 판매자입니다. 정부는 2020년 니켈 광석 수출 금지 조치로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정부가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및 나중에는 팜유까지 더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가공하여 니켈 수출 금지의 성공을 재현하는 다운스트림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 인도네시아의 연간 수출 금액은 2,320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약 2,8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2024년이 되면 3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다운스트림의 효과로 국내 총생산은 2021년 1조 1,900억 달러이지만 2030년까지 약 3배인 3조 5천억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에는 글로벌 회복으로 인한 일부 원자재 가격의 잠재적 하락세를 고려했지만 석탄과 팜유 가격은 2023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다음 정책으로 주석 원자재 수출 금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석 수출 금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결과에 따라 원자재 수출 금지 정책은 향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최악의 스포츠 재난으로 135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네시아는 경찰과 축구 및 보안 관리들을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여러 정부 부처의 구성원과 축구 전문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위임한 조사팀을 현장에 보내 조사를 했으며 조사단은 무차별적인 최루탄 사용이 치명적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루탄 배치를 허용하고 명령한 경찰사령관 3명을 고발하였으며 경기장 보안을 담당한 관리자와 리그 주최자인 LIBA사 그리고 경기장 위원회 위원장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당한 6명은 지난 월요일 밤 동부자바에서 모두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결될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조사단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6명을 고발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축구 감시단체인 세이브 아우어 사커와 축구팬들은 책임자가 6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보안장관은 정부가 개입하여 협회의 집행위원회를 해임할 수는 없다며 스스로 사임하는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말랑 경기장을 피파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누사 뜬가라에서 승객 2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에 불이 나 14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누사 뜬가라주 쿠팡에서 인근 알로르성 칼라바이로 향하던 KM 익스프레스 칸티카 77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에 불이 붙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구조선 세척을 급파해 구조에 나섰고 인근 지역 어부들도 구조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객선에는 승객 230명과 승무원 10명이 타고 있었다며 구조 작업을 통해 총 226명이 구조됐지만 14명은 사망했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화재가 여객선 꼭대기 갑판에서 시작됐으며 사망자 신원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경찰 발표와 달리 250명 정원인 여객선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며 많은 승객으로 배가 과부하에 걸려 불이 났고 구조 작업도 늦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